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4개의 문제를 풀어보고 난 후에 10분 후에 제가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풀었나요? 그러면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1번 문제는 정수를 표현하는데 6비트를 사용하겠다. 주어진 조건이 이렇습니다.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6비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해보수 체계를 이용한다. 그랬을 때 10진수 15-25를 수행하라. 그리고 결과를 확인을 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A-B의 연산, A-B의 연산을 어떻게 수행한다고 그랬냐면 A에다가 -B를 더하는 연산으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B에 대한 보수를 구하면 -B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해 보수 체계를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A-B를 A 플러스 -B로 변환을 하는데 이 -B를 어떻게 구하냐면 B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면 B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면 -B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지기를 15-25를 수행하라고 그랬으니까 15에 대한 이진수 표현을 6비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25에 대한 이진수를 6비트로 표현을 한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게 15고 B에 대해 해당되는 게 이제 25인데 마이너스 25의 표현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5는 25에 대해서 2의 보수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25를 구할 수 있다.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하위 비트부터 트레이스해서 최초의 1을 만날 때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는 1은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변화를 시켜주면 된다. 즉 15-25를 단순히 이제 15에 대한 이진수, 25에 대한 이진수, 15-25 이걸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덧셈으로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25에 대한 표현, 즉 25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즉 A에다가 B에 대한 2의 보수를 더해주자. 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캐리입니다. 올림수죠. 그래서 최하위 때의 올림수, 여기서 올라오는 캐리는 당연히 0이니까 011 더하면 결과는 0. 그리고 캐리는 1이 발생하고 111 더하면 결과는 1. 캐리는 1이 발생하고 111 더하면 결과는 1. 캐리는 1이 발생하고 110 그러면 결과는 0이고 캐리는 1이 발생하고 100 더하면 결과는 1. 그 다음에 캐리는 0이 되겠죠. 001 더하면 1. 캐리는 없다. 그러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 결과가 연산 결과가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답이라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15에다가 10진수 15에다가 25를 빼면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맞나? 즉 이 결과가 마이너스 10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비트는 이거는 이제 사인 비트죠. 부호 비트죠. 그러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구나. 절대값은 음수값에 대한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역시 2의 보수를 우리는 이용했으니까 2의 보수를 취해주면 최초의 1, 즉 얘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즉 10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꿔주면 0010이 되겠네요. 00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 2, 4, 8이니까 10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구나. 올바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정확히 나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해보수 체계를 이용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이건데, 이해보수를 그러니까 정수를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 이해보수 체계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n비트로 정수를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해보수 체계를 사용하면 2의 n개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절대치 그 다음에 1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면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2의 보수 체계를 이용하면 이런 장점을 갖습니다. 부하절대치 또는 1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정수를 하나 더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0에 대한 표현,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이 유일하다. 2의 보수 체계를 이용하면 플러스 0에 대한 표현,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하절대치 또는 1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를 하나를 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의 보수를 체계를 사용해서 뺄셈을 할 경우에는 오직 한 번으로 연산이 종료된다. 그래서 A-B, 즉 A 플러스 B에 대한 보수를 했을 때 최상위 비트의 캐리가 발생할 경우에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면 그거 무시해버리면 되죠.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1의 보수 체계를 사용할 경우에 캐리가 발생하면 최상위 비트에서, 즉 사인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그 캐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최하위 비트에 이 캐리를 더해줘야지 정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대 2회 연산을 수행합니다. 어느 경우에 1의 보수 체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나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직 한 번만 연산을 수행하면 되므로 이것도 역시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면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현재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레이 코드, 주어진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최상위 비트는 똑같고 그 이하 비트들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수행해서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얘랑 익스클루시브 OR에서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to 입력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그 입력이 두 개인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어떤 출력을 내보내게 되죠? 두 개의 입력이 같으면 제로, 두 개의 입력이 틀리면 2를 내보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죠. 주어진 그레이 코드는 이렇고, 그랬을 때 바이너리 코드를 구해보면 최상위 비트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수행하는데 같으니까 제로,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하면 같으니까 제로,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수행하면 다르니까 1, 얘랑 같으니까 다르죠? 1, 0 다르니까 1, 1 같으니까 제로, 0, 0 같으니까 제로, 0, 1 다르니까 1. 따라서 최종 결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이너리 코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는 어떤 회로의 입력이 A, B, 그리고 S일 때 출력 Y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사용된 게이트를 살펴보면 여기는 NOT 게이트가 사용됐고, 여기는 삼성 버퍼, 여기도 삼성 버퍼가 사용됐네요. 사용된 삼성 버퍼를 살펴보니까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어떻게 동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요 제어 단자가 1이면 여기가 쇼트 연결돼서 여기 논리값, 입력 X에 대한 논리값, 얘는 버퍼니까 출력에 X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 제어 단자가 0이면 이 접촉면에 가해지는 값이 0이면 얘는 오픈된 회로랑 똑같다. 결국 저 회로는 입력이 x일 때 출력이 y. 오픈된, 즉 끊어진 회로랑 똑같다. 끊어졌다는 얘기는 저항이 무한대다. 저항이 무한대다. 그러므로 오픈된 회로랑 똑같다. 그 상태를 우리가 Z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Z는 하이 임피던스, 즉 저항 성분이 무한대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는 뭐냐? 끊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사용된 삼성버퍼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C가 1이면, 제어단자가 1이면 여기가 연결되죠. 연결돼서 요 X의 값이 그대로, X의 논리값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난다. 근데 여기는 not 여기 not 붙어 있으니까 X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X바가 출력에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컨트롤 단자가 0이면 얘는 오픈된 회로, 즉 이런 형태 위와 똑같이 C가 0이면 이런 끊어진 회로, 즉 오픈된 회로로 동작한다. 오픈된 회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 성분이 무한대인 회로, 저항 성분이 무한대다. 복잡하니까 간단히 Z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삼성버퍼의 동작을 이해한 다음에 이 회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S가 0일 경우, 이 주어진 테이블을 보면 S가 0일 때, 1일 때 Y값을 구하는 거니까 S가 0일 때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S가 1일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가 0이면 여기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이 삼성버퍼의 제어단자가 0이므로 얘는 끊어진 회로, 여기는 가위로 싹둑 자른 회로랑 똑같다. 출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가 0인 이 경우를 살펴보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not get니까 0이 0을 입력으로 하면 1이 출력되고 여기 1이니까 여기는 short 연결된다. A에 대한 버퍼 논리값, 즉 A가 그대로 출력에 나타난다. 따라서 S가 0일 때 출력 Y에는 A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S가 1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S가 1일 경우에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S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1이 not get를 통과하면 0이 되고 그러니까 0이면 어떻게 돼요? 삼성버퍼에서 0이면 여기는 오픈 끊어진 회로, 여기 끊어졌어. 가위로 싹둑 잘랐어요. 이 회로에 가위로 싹둑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어단자가 1이므로 여기 입력값이 뭡니까? 삼성버퍼 입력값이 B이고 1이니까 여기 연결되겠죠. 연결됐는데 여기 not get가 있으므로 여기는 B바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출력 Y에는 B바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겠죠? 이상으로 프리를 마치겠습니다.